미국은 CNN, 한국은 CNN 21, 2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 뉴스 네트워크 우리 21 CNN 21 방송입니다. 오늘도 하단 뉴스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가가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중심 나주 뉴스 우리 언론인 백달혜 대표님 너무 유명하시죠. 우리 나주 혁신도시에서 지금 핫한 피겨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인물로 급부상 중입니다. 왜냐고요? 시민들을 위한 목소리,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목소리로 시민들과 함께 나주의 중심을 세계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커다란 언론인의 포부, 그리고 나주 시민의 언론 향상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헌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 키워드로 그렇게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의원 결의안 채택이고요. 강주 전남 통합, 그리고 강주시 쓰레기 나주 소각 반대, 이런 경과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차남 의원 고소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지금 현 우리 의회 또 집행부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요? 예, 네네. 어제. 네네. 총 몇 표에서 찬성이 몇 표 나오고 그랬던데요? 네네네. 네. 일단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와 관련된 의회 5분 발언과 기타 고소 관련된 건들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지나간 일요일, 그제죠. 그제 시의원 고소건은 나주시 집행부의 의정활동에 대한 권한 침해이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입을 틀어막고자 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20여 명의 전 시의원님들께서 성명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했습니까? 네, 먼저 전 했습니다. 의원들이? 네, 전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그 나주시 사회 전체, 특히 이제 나주시 현 의장단이나 나주시 집행부는 전직 의원들께서 이런 어떤 성명서 채택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여파인지는 모르나 여파라고 있었겠죠. 봅니다. 어제 선배님들이 하는데. 네네. 어제 나주시 의회가 임시 그 의회를 열어서 여러 안건을 처리하는 중에 가장 이제 좀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 나주시장의 시의원 고소에 대한 규탄 및 대시민 공식 사과를 시장이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결국 채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총 몇 투표 인원이 투표 인원은 15명이었고요. 15명. 8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고 6명의 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이 그러니까 무효표가 나왔죠. 근데 이제 이 가결이 된 것도 이제 대단한 일인데요. 왜 대단한 일이 됐냐면 당연히 시의원의 그 5분 발언에서 그렇게 특이할 내용도 없는 그런 어떤 내용, 평이한 수준의 문제 제기나 자료 요청에 대한 이런 내용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나주시장이 바로 즉각 그날로 반박 성명을 내고 그 다음 날로 뭐 사실상 고소를 준비한 이런 이제 상황이 펼쳐진 건데, 이런 명백한 의회의 어떤 권한 침해, 그다음에 상권 분립에 대한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 의회 안에 의원들 중에 이것 자체를 옹호하고 오히려 나주시를 옹호하고 왜 이런 그 쓸데없는 사적인 어떤 고소권이라고 치부하면서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는 의원이 많았다는 거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 부분이 놀라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반대자들은 그 박 씨라고 하는, 제가 이 실명을 밝힐지 몰라서 박모 의원은 5분 발언을 어제 통해 가지고요 결의문 채택이 된, 어렵게 격도를 해서 이제 채택이 됐는데,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정치적 프레임으로 어떤 편향,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의 어떤 편향된 행위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고소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건은 쏙 빼고
어떤 이런 그 정치적인 어떤 이런 언론들의 어떤 행위나 시민운동이나 의정활동, 그 전직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성명서를 특정 편향된 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오히려 그런 오분발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우리 나주시 의회 의원들의 민낯이 좀 나왔고 또 나주 시민들이 이걸 통해서 시의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 민주적이고 또 합리적인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의회 활동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좀 더 명료하게 확인했던 것이 어제 결국 채택 과정에서 얻었던 또 성과이자 또 우리의 과제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정 동호회죠. 선배 의원님들, 전 의원님들 거기에 공식적인 의정 동호회에서는 이것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제 이것을 규정하면서 의정 동호회 공식적으로는 성명서 내는 것을 이제 거부를 했고 결국은 이제 개인 의원님들께서 이 일에 분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연서명을 다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정 동호회는 아니고 전 의원이라고 하면 돼요. 전체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쉬운 그동안 뭐 1인 시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시민단체들이 매일 1인 시위를 한 시민단체도 했었는데 지찬함 의원님 뭐 그래도 가결 됐으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지찬함 의원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아주 시민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 자유민주 정치가 의회 정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우리 시 당국의 어떤 집행부의 또 이런 정말 좀 변화하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길 기대하고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의문 채택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시장이 그 다음에 고소를 취하라고 하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과연 강인규 시장이 시의회의 결의문 채택을 수용해서 사과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고소를 할 것인지는 사실상 굉장히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더 아직은 우리 언론과 시민들 그 다음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시의원 고소권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나주의 어떤 조금 더 정근대적인 정치적 어떤 수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각성의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본다라 하면은 이제 공은 시장한테 넘어갔어요. 나주시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켜볼 뿐이죠. 그러니까 과제는 분리가 됐습니다. 한 만큼은 했고요. 시민들과 또 시의회가 여기까지. 그래서 시장이 또 변화되는 것을 시민들이 두 눈 뜨고 이렇게 볼 것 같고요. 자, 이게 뭐 좀 오래 좀 끌어왔는데 그나마 이렇게 이제 좀 단일 대모적인 좀 성격이 좀 있었어요. 좀 넘겼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상처받은 분은 힘내시기 바라고요. 강주 전남 통합에서 유독 지금 강주와 근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남 안에 나주가 있지 않습니까? 강주 나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지금 이제 지자체가 나주다 보니까 강주 나주가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통합권 지금 현재 시점은 주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이 이슈 좀 다뤄본 것은요. 뭐 우리 나주 시민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최대 이슈는 자체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주 지금 역시 우리 백달의 광주 우리 나주. 광주 그 쓰레기 SRF 이 연료 문제를 가지고 통합의 어떤 실익을 좀 따져보는 빛깔 준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걸 조금 더 학곡지 좀 넣어본 것은 마침 오늘 2시에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광주 전남 통합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주제 정책 토론회를 좀 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거기를 좀 들렀는데요. 조금 이제 어차피 아주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아닐지라도 광범위한 여론화나 이런 토론들이 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오늘 가서 들은 거 여쭤보도록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광주 전남의 통합 논의가 좀 나오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지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금 이제 초광역 통합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울산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어떤 통합 논의의 배경이
강원도와 수도권, 그 다음에 충청권을 또 지금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 지금 단위가 구역이 지금 형성되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강원, 수도권, 충청 이하의 그러니까 중부 이하권은 굉장한 지금 위기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를 다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대도시 중심의 경쟁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 성장 동력을 찾고, 예, 세계적인 어떤 추세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가보니까 우리 광주 전남만이 아니고 이미 대구, 경북, 부산, 울산들이 구체적으로 이미 진행 단계에 있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도시대 조시상 교수님 발표 보니까 이런 대통합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가 있으므로 광주 전남도 통합 논의를 추진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은 특히 우리 구체적으로 강주 전남 같은 경우 전남 쪽에서 훨씬 신중한 상황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광주 전남 중에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전남이 훨씬 더 지지에 찬성하는 게 약간 더 높아요, 광주보다. 그러긴 한데 물밑에서는 전남이 여전히 신중 모드다. 왜냐하면 이제 광주에 우리가 오히려 빨림 현상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권의 도시들이 다 분산되어 있으면서 지방 소멸의 어떤 현상 가속도는 전남이 제일 심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어쨌든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통합이 됐을 때 그것이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고 또다시 광주라고 하는 거대 단일한 행정권인 이 광주에 우리 전남도가 오히려 하나의 무슨 흡수되는 블랙홀 되어볼 수 있는 이런 염려 때문에 더 신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오늘 토론회를 가서 보면서 이 지방 소멸이라든가 도시 간의 경쟁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거대 초광역 도시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대세인 것은 맞는데, 과연 광주 전남도 그런 어떤 흐름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원만하게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게 오늘 제가 토론회를 좀 듣고 난 어떤 소감입니다. 어쨌든 우리 또 나주 시민들 같은 경우 특히 광주의 위성권에 속하면서 지속적인 광주 빨림 현상을 겪었던 그런 이제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통합 문제가 막상 가시화되면 역시 가장 관심 가진 것은 나주 시민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어질 이제 주제이긴 한데, 지금 광주 쓰레기 연료가 쓰레기인지 연료인지 그것도 논쟁인데, 이 문제로 이제 또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나중에 강인규 시장께서 반응을 먼저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어지는 세 번째 이슈, 그렇죠. 광주 쓰레기 소각 문제인데, 강 시장이, 그러니까 나주시가 굉장히 적극적인 통합에 이제 외형적으로는 통합을 적극 지지하는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주된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나주시는 한전공대 문제가 좀 걸려 있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도 걸려 있고, 직접적으로 나주시는 걸려 있어요. 전남 안에서도 나주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금 옹색하긴 한데, 통합하고 좀 연결시키면 좀 옹색하긴 한데, 지금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갈등 문제의 핵심이 강조 쓰레기의 거의 우리가 열병합에서 태우는 440톤의 이를 쓰레기 연료 중에 사실상 최대 360톤이 광주에서 오는 쓰레기로 연료화해서 파는 소각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나주시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3년간 어마어마한 어떤 행정적 소모, 재정적 소모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통합이 되면 이 문제가 강주가 좀 쉽게 풀어주지 않겠냐는 그런 빠져나가기 전략에서 더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까지 상황을 좀 보면 사실상 광주시와 나주시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이 싸움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환경 유해성 논란으로 이제 백가람 주민들이 3년간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2년간은 계속 이제 접점 없이 싸우다가, 그러니까 갈등을 하다가 작년 9월에
결국은 그러면 행정도 풀지 못하고 시민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하니까 거버넌스를 만들자 해서 전남도 주관으로 네. 거버넌스를 만든 거 아닙니까? 산자부 전남도 나주시. 그 거버넌스 이름이 네. 뭐였습니까? 그 광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라고 하는 타이틀인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그러면 대화의 테이블 안에서 이해 당사자가 다 들어와서 대화를 풀자고 했는데 1년간 거버넌스를 운영한 과정에서 결국은 범대위, 그러니까 시민대표, 가동을 반대하는 시민대표인 범대위가 결국은 거버넌스를 탈퇴하고 해산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면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대화의 틀 속에서 광주 쓰레기를 태우는,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해야 되는지 연료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좀 논쟁적이긴 한데 네, 예. 간략하게 어쨌든 뭐 쓰레기죠? 쓰레기라고 네, 하겠습니다. 쓰레기. 광주 쓰레기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소각되는 쓰레기가 강주 쓰레기인데 이 강주 쓰레기를 태우게 되는 열병합 발전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거버넌스가 이제 사실상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되면서 나주시는 당신네 쓰레기는 강주 쓰레기 강주에서 태우시오 이렇게 하고 네. 광주는 우리는 법적으로 이 쓰레기를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 태우게 되는 그 제 과정에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나주시 행정에서도 다 수용된 것이다. 근데 이제 와서 법과 합의를 어기고 우리한테 이 쓰레기를 태우라 그러고 못 받겠다고 하면 법적인 방식으로밖에 나주시를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극단적인 표현을 오늘 나주시가 광주광역시가 표현을 한 것이고 오늘 했다고요? 예, 보도자료에. 네, 그러고 나서 또 나주시는 오늘 또 반박하는 입장문을 또 지역 SNS에 올려가지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광주 쓰레기를 받기로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자신들의 쓰레기를 거의 전량 나주시에 태우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관련된 근거 자료를 좀 막 올리고 하는 사실상 지금 언론전을 하고 있는 여론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백가래 대표님 네네. 지금 시민들의 SNS 상에서의 어떤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나주의 SNS 사실상 조용합니다. 이제 가장 이 문제에 열렬하게 저항했던 빛가람동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범대위가 자기들을 대표했던 범대위가 해산해버리고 사실상 가동 상황으로까지 거버넌스가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가동하게 되는 상황으로 오면서 사실상 좀 전열이 시민사회 대오 전열이 지금 거의 다 지금 뭐라 그러죠? 해체된 수준에 있으면서 마음은 있지만 싸움의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SNS가 조용하고요. 또 원도심 쪽에서는 애초에 빛가람동에서 벌어지는 좀 한 달이 좀 뭐라 그러죠? 걸쳐져 있다 그러나요? 네. 그런 너희 동네 일.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그 유해한 어떤 시설 거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빛가람동 주민들이 범대위와 함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원도심과 빛가람동의 그 별개 문제로 또 규정했던 뭐 그런 또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원도심에서도 지금 관망하고 침묵하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는 조용한데 나주시와 광주광역시가 격돌하는 다시 행정이 격돌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어떻게든 이 그러니까 타협의 어떤 여지나 장을 행정간에는 이미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시민사회가 자신의 목소리, 우리 나주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내고 있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우리 나주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광주광역시에게 할 말을 해야 되고 또 나주시에게 힘을 실어줄 거 있으면 실어주고 나주시도 또 좀 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시민 대표들이 좀 다시 구성이 돼서 출구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월 20 말일이 되면 해산된 범대위가 그 거버넌스 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해산되기 직전에 2달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2달이죠. 21일날 9월 21일날 마지막에 사인을 하고 나온 게 앞으로 2달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 방안 마련 즉 지역 여기 한단에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킬 수 있는 손실 비용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제 한단이 가동을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수준의 그런 도장을 찍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말일이면 한단은 가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 나주 시민들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 어떤 권리와 어떤 이익 입장에서 목소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광주 쓰레기가 결국은 사달이 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광주 쓰레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좀 모으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 열병합 발전소 문제 가동을 놓고 벌어지는 재반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떤 싸움의 혹은 뭐 투쟁의 어떤 대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정도 되면 지역구 의원이 우리 신정훈 의원이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신정훈 의원님이 당선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그 백가동 주민들로부터 해결에 대한 요구를 받았고, 또 선거 때도 당선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여러 차례 약속을 통해서 또 백감동 주민들 지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래서 산자위로 또 가신 것도 이제 이 열병합 발전소 문제에 대한 또 관심의 반영이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이 나주에서는 열병합 발전소가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산자위로 지금 간 이후로 다양한 그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신정훈 의원의 이제 주장은 최근에 기본적으로 손실보전 방안 마련이 안 되면 저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광주 쓰레기를 받아서 나주 시민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위험할 수 있다는 이런 그 판단에서 지금은 결국은 광주 쓰레기가 문제다, 이렇게 또 신 의원도 그렇게 입장을 지금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 쓰레기는 너네들 태우든지, 광주 당신네들 태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손실비, 즉 한난에게 손실비를 청구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광주가 한난에게 가동하지 못한 기간에 본 손실들이나 이후에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보게 된 손실들이 광주광역시가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있겠죠. 그 부분이 몇천억이라는 겁니다, 최소. 그래서 이제 신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이렇게 나주의 쓰레기를 그때 400톤을 가까이 태우는 것은 옳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광주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방향으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손실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마라,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제 양상은 광주 쓰레기를 나주에서 400톤 가량 태우는 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 여기로 지금 이제 쟁점이 지금 초점이 이렇게 이제 모아진 상태입니다. 참 그렇게 된다는 복잡한 이야기인데 지금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정말 각 지역에 지금 이제 중앙정부가 아니라 이제 지방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의 그 주인을 잘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주인이 아니라 섬기민을 잘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의 역할들이 굉장히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혜적으로도 또 협상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창구와 물꼬를 통해서, 물론 그 중심에는 지금 당장 이런 것에 시민통합이니 또 이렇게 열병합 발전소니 이 중심에는 역시 시민들의 삶이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래적으로 예측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큰 현안을 가진 사회단체나 또 이렇게 언론인과 함께 행정 또 의회 이야기까지 오늘 첫 곡지로 했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들의 중심이 좀 화합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켜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그러십시오. 이제 오늘 세 가지 꼭지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현재 나주시민사회에서 가장 지금 골칫거리고 풀어낼 수밖에 없는,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슈가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가동에 따른 그 광주 쓰레기 문제로 지금 이제 결국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최근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광주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견을 우리 시민사회 여론을 좀 직접 모아내고, 그 모아진 여론을 가지고 어떻게든 광주시와 광주광역시와 이 문제를 단판을 지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또 함께 하려고 또 작은 움직임들도 있는데, 이쪽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적극적인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 주셔서 11월 30일까지 좀 더 좋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열병합 발전소 갈등, 3년간 끌어온 갈등이 제대로 좀 해결되기를 그렇게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뭐 좋은 정보를 그 매주 한 번씩 오셔가지고 우리
나중에 로컬의 뉴스를 우리 강주 전환과 연계돼서 좀 짚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정말 강주만, 우리 이제 강주 전남을 국한한다라고 하면 강주에는 사실 역사성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거대한 민주 인권에 대한 시민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통성 있는 뭐 5.18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주에도 이렇게 큰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흐름을 잡고 나주의 위주대로 또 나주의 승리를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버팀목이 되는 시민단체들이 오늘 세계중심 나주뉴스 우리 백달의 언론인 대표와 함께 무궁무궁 성장하여서 진짜 나주 시민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라나고 성장하길 그렇게 통합되길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